자, 시작의 기술 그 첫 번째 Chapter 1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역설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책은 좀 다른 길을 간다. 들어가는 말. 이 책은 자기 파멸적 독백을 경험해본 이들을 위한 것이다. 쳇바퀴 위의 햄스터가 된 기분 알아? 잘 살아보려고 죽어라 뛰긴 뛰는데 결국엔 돌아보면 늘 제자리인 기분. 그러는 동안 끊임없이 제잘되는 자신과의 대화, 멈추지 않는 자기 비판, 너는 게을러, 너는 멍청해, 너 정도로는 안 돼. 이 말을 대체 어디까지 믿는 건지, 그게 스스로를 얼마나 힘 빠지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극복해 보려다 하루가 간다.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망할 놈의 이 바퀴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은 결코 살지 못할 거라는 체념과도 문득문득 조우한다. 어쩌면 내가 쫓는 그 행복, 원하는 몸무게, 선망하는 커리어, 갈망하는 사랑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을지 모른다. 자, 전에 읽던 책이라서 줄이 미리 끄어져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자기 파멸적 독백을 경험해본 이들을 위한 것이다. 하루하루 일상을 오염시키고 한계를 그어버리는 그 끝없는 의심과 자기 기만. 이 책은 자기 안의 진정한 잠재력에 눈뜨기를 바라는 우주가 보낸 말씀의 따귀 한 대이다. 삽질은 그쯤 해라. 삶 속으로 당당히 뛰어들어라. 실행을 하라는 거죠. 전 정말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시작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 우리가 매일 나누는 대화에는 두 종류가 있다. 남에게 하는 말과 나에게 하는 말. 나는 혼잣말 같은 거 안 한다고요 라고 따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날을 되돌아보아도 당신이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아무도 모르게 당신 머릿속에서 조용히 혼자 떠들어서 그렇지. 내성적인 사람이나 외향적인 사람이나 창의적인 사람이나 실용적인 사람이나 어마어마한 시간을 바로 당신 자신과 대화하는 데 쓴다. 운동을 하다가, 일하다가, 먹다가, 책 읽다가, 글 쓰다가, 걷다가, 문자 보내다가, 울다가, 싸우다가, 협상하다가, 계획을 짜다가, 기도하다가, 명상하다가, 섹스를 하다가, 목록은 끝도 없다. 그래, 심지어 잘 때까지도. 실은 지금도 당신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걱정 마라. 그렇다고 당신은 미친 것은 아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약간은 미친 것일지도. 어느 쪽이 되었든 다들 똑같은 처지긴 마찬가지니 이제 그만 낯설어 하고 앉아서 함께 쇼를 즐기자.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 극복하고 싶거나 물리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가. 반사 반응처럼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것에 중요성을 부여할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의미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최신 신경과학 및 심리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당신이 나누는 대화는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엘라베마 대학교의 윌 하트 교수는 4가지 종류의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혹은 중립적인 사건을 회상하거나 실제로 경험했다. 그러곤 표현하겠다. 그 결과 중립적인 사건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묘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사건을 더 긍정적으로 느꼈고 부정적인 사건을 진행 중인 것처럼 묘사하는 사람은 더 부정적으로 느꼈다. 간단히 말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언어에 따라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경험하고 참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언어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는 방식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언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거죠.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긍정적인 말만 했는데 근데 환경에 따라 좀 자기가 지치고 힘들면 부정적인 말로 혹은 또 환경에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원치 않게 옆에 있다 보면은 조금 길들여진다? 아니 스펀지처럼 약간 스며들게 된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과 느끼는 감정 사이에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수백 년간, 어쩌면 수천 년간 이미 알려져 있었다.
비스켄슈타인이나 하이데거, 가다머 같은 철학자들은 일상에서 쓰는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언어의 문법 속에서도 생각과 현실 사이의 조화를 찾을 수 있다. 좋은 소식은 긍정적 자기 대화가 기분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자신감을 높이며 심지어 생산성까지 향상시킨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트 교수의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의 핵심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나쁜 소식은 정반대의 경우도 고스란히 사실이라는 점이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기분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없던 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속보가 있다. 자기 대화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우리를 망쳐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이 책의 의도가 더 좋은 인생을 만들자는 것은 맞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갑자기 긍정적 사고를 하라거나 자기 긍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효과는 제각각이었지만 그런 주제는 이미 지겹도록 다뤄져 왔다. 그래서 이 책에서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인데, 그죠? 기본으로 깔고 가겠다는 얘기죠. 나는 여러분에게 내 안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으니 내 안의 짐승을 깨우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여러분은 호랑이가 아니고 둘째, 역시나 여러분은 호랑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누군가에게는 효과가 있겠지만 도저히 낯간지러워서 나는 그런 말은 못하겠다. 나에게 그런 일은 억지로 메이플 시럽을 한 바가지 먹으라는 말과 같다. 고맙긴 한데 사양하겠다. 긍정의 역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책은 좀 다른 길을 간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발판 하나만 밀어줄 작정이다. 한 단계 높은 정도의 진정한 잠재력에 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밟고 올라서기에 딱 맞는 높이의 단단한 발판 하나만을 제공할 생각이다. 인생이 쉬워지려면 인간의 감정은 대개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고 나면 인간은 당초 그 감정을 만들어냈던 생각을 다시 통제해서 아니면 받아들였던 문장이나 자기 대화를 바꿔서 감정을 눈에 띄게 통제한다. 그런가요? 통제가 잘 된다면 참 좋겠지만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엘버트 앨리스가 한 말이다. 앨리스는 우리가 경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간단히 말해 생각과 감정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 앨리스 또한 우리가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난 정말 멍청해. 항상 내가 다 망쳐놓지. 내 인생은 끝이야.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나한테 일어난 최악의 일이야. 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일에 터무니없게 없이 과하게 반응을 보였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일은 중요한 축에도 끼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만 손 내려라.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바보같이 보이니까. 그 어이없는 과잉 반응에 아무 규칙도 없을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분명히 과잉 반응 직전에는 언제나 분노에 찬 자기 대화가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러고 나서 펑 하면서 이성을 잃었을 것이다. 인간이 늘 이성적인 말과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한다. 게다가 뒷일은 신경 쓰지도 않는다. 아주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나눴을 때 남게 될 감정의 잔여물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미묘하게 부정적인 자기 대화 역시 우리의 힘을 앗아갈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드네. 제때에 못 끝내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 일을 망칠 수 있는 수백 가지 방법을 떠올린다면 마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이 때로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분노나 슬픔, 좌절감이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이런 식의 자기 대화는 우리 삶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어떤 일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더 힘들어진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내면의 생각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인다. 머릿속 비난의 목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내 기분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한다.
그 결과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했을 만한 행동을 끝내 못하기도 한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이 즐겁하는 집안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집안일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그 일을 실제보다 더 나쁜 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빨래개기나 설거지처럼 간단한 일은 사실 시간이나 노력이 별로 들어가지 않음에도 우리는 종종 회피한다. 작지만 집요한 이런 숙제들이 늘어나고 때로는 더 크고 중요한 일과 겹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는 게 버겁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왜 내 삶의 일부인 특정한 일에 저항할까? 그런 숙제들에 관해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자기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지긋지긋하다고 여기는 일을 떠올려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여러분이 자기 대화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도 그 집안일 가끔 하기 싫은데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정말 하기 싫기는 했어요. 근데 너무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일들이 순탄치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냥 그 기절요라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자는데 오늘 마른 햇볕에 소독 겸 요를 널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소독되면 뽀송뽀송하고 푹신푹신한 데서 잠을 잘 잘 수 있을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지고 그 일이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자기 대화를 해봐라 라는 게 그런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요? 상처 느끼기를 거부하면 상처 자체가 사라진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은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말하는 방식은 무의식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내면화되어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놓는다.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이나 남과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인식이 즉각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인식은 내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인식을 무시해봤자 당신 손해일 뿐이다. 더 안타까운 건 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평생을 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 책을 읽었을 때 고집을 버려야 할 필요성. 더 안타까운 건 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평생을 사는 거. 이거 고집이다라고 제가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막 뭘 극적극적 적어놨네요.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종종 토로하고 있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그런 시각에 맞춰 행동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테니 노력 자체를 줄일 것이다. 불공평하다는 시각이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부정적 생각, 행동. 엄마, 아빠 병원 다닐 시 모두가 불공평에 대해 얘기했다. 아마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그 전부터 그 부모님을 원해서 꼭 그랬다기보다 그 환경상 제가 형제들 대신에 혼자 가까이서 부모님 병원도 막 모시고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고요. 그게 1년, 2년 때는 몸만 힘들었거든요. 생각보다 그 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기사 노릇하고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다리도 붓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은 더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지고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되고 부모님이 그냥 택시를 타시고 다니면 될 텐데 저의 도움을 꼭 받으시려고 하고 겁이 많아지시고 그러니까 상황이 제가 잃는 것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형제들한테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본의 아니게 불공평한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런 글을 적었나 봅니다. 반면에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성공을 이루려고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닌다. 늘 성공을 의식하며 에너지 넘치게 행동한다. 어릴 때 이렇게 했죠. 분명히 밝혀두지만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중요하기는 해도 성공이 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더라도 여전히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도 있다. 다만 그 과정이 힘들어질 뿐이다. 나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을 계속 읽어라.
자, 고진감래라고 제가 한자로 적은 것 같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 생각하자 이렇게 적어본 것 같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된 스토아 학파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이 규칙을 기억하라. 혹시라도 억울한 기분이 들려고 하면 나는 불운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잘 이겨내면 행운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라. 아, 이걸 잘 이겨내면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하라. 이게 고진감래랑 같다라고 제가 느꼈나 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전적으로 자신한테 달려있다. 그 문제는 성가신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딘가로 데려다줄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일로 기가 죽을 수도 있고 힘이 날 수도 있다. 실제로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외부 사건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믿었다. 내 현실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죠? 상처를 느끼기를 거부하면 상처 자체가 사라진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자, 이거 제가 여기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아, 이게 그걸 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체유심조인가? 일체유심조. 그죠?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저희, 큰오빠가 이거를,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큰오빠는 그렇구나 유심히 봤던 게 이제 생각이 나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받기 싫으면 상처받는 걸 거부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잠깐 저 문장을 곰곰이 곱씹어보라. 지금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인 이유는 처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나누는 자기 대화가 의욕을 꺾어놓기 때문임을 알겠는가? 와, 와닿네요. 다시 한번.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의 삶이 아니라 특정한 무의식적 반응이다. 계속 그렇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주변만 쳐다보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친다면 돌아오는 것은 같은 반응일 수밖에 없다. 아무 권능도 없고 재미도 없고 활력도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성공과 실패, 행복과 절망 사이에서의 시소타기만 계속하게 될 것이다. 주위 환경이 도무지 바뀌지 않을 때가 있다. 아, 지금 제 상황이었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태로 요지부동일 때가 있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일, 당신을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자신 있게 만들어 줄 거라 확신하는 그 일이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텐가. 심지어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은 하고 끝냈네요. 네. 누구나 아마 비슷하다고 아니면 공감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에 30, 40대, 50대라면. 이 책 좀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독서를 해드리지만 이 책도 제가 산 거지만 책이라는 거는 두고두고 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한 권 사두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것도 듣고 또 한 번씩 본인에 해당되는 아니면 본인이 한 번 더 짚고 싶은 부분을 표시를 해가면서 읽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도서도 여유가 되시면 구매를 해보시고 또 저처럼 메모 같은 거 할 부분이 있으면 메모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독서가 재밌긴 하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다음 이야기 당신더러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곧 답이다. 라는 부분을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퇴근 시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모두 힘내시고 집에 가셔서 맛있게 저녁 드시고요. 편안한 오후 개인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광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